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김경삼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면 벌써 9월입니다. 이 성큼 다가온 가을 정치만큼이나 이 지역에선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을은 축제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많은데요. 산이나 바다에서 나는 가을 별미나 특산품, 그리고 다양한 문화, 독특한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청양에서는요, 오는 주말 이 지역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주제로 한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요. 주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을 이곳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겠죠. 네, 마침 또 오는 12일, 다음 달 12일부터는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 가을 여행 주간입니다. 참가비가 할인되는 템플스테이도 있고요.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알리는 캠핑 사진전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심신을 피로하게 만들었던 무더위가 싹 물러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참 기분 좋게 만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의 날씨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이 희뿌연 하늘이 좀 비가 내릴 것도 같은 날씨인데요. 오늘의 날씨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이 북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은 만큼 잘 살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의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충남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전망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8도, 보령 2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가을 여행 주간과 지역 축제 소식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면은 저는 또 가을 별미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 괜히 분위기 타고요.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입맛 떨어진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가을 별미 챙겨 먹어야죠. 저는 그 많은 별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을 별미가 바로 전어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이 냄새 맡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전어구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을에 바다에서 나는 거 하면 꽃게나 대하도 빼놓을 수가 없고 산에서는 송이버섯도 나고요. 밭에서는 고구마도 맛있게 익잖아요.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가을 별미들. 그래서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추천! 입맛 살리는 가을 별미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사진들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떠나볼 첫 번째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 하면요. 대하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토실토실한 새우를 또 굵은 소금 위에 잘 구워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까서 그 초고추장에 살짝 콕 찍어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막 뛰어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죠. 고소하고 담백한 맛 때문에 빨리 대하구이를 먹으러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안면도에서 대하축제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 네.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가봐야겠네요.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전에서 열린 아주 독특한 축제 소식이라고요. 네, 바로 와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와인의 깊고 진한 향기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오늘 같이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바야흐로 와인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세계 각국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즐거우면서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와인 페스티벌. 한국을 대표하는 와인 행사인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전 시민들 모두의 영혼을 담아서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정말 와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와인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예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전문 페스티벌입니다. 현재 16개국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와인을 편하게 즐기고 그리고 와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서로 교통하는 그런 와인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대전이 국내 최초의 와인 생산지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969년에 선립 포트 와인이라는 한국 최초의 근대 와인을 바로 이곳 대전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역사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와인 페스티벌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곳 와인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와인들이 한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신나고 흥분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색다른 와인들이 이곳에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19 와인 페스티벌을 더욱 화려하게 빛내줄 이벤트, 바로 아시아 와인 트로피입니다. 무려 35개국에서 약 4천여 종의 와인이 출품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품평회인데요. 국제 와인 기구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증이 된 만큼 세계 각국 와인 전문가들의 눈과 귀가 이곳에 모아졌습니다. 그럼 저도 와인 시음 좀 해볼까요? 와, 야, 여러분, 여긴 천국이에요. 와인 천국. 정말 들어본 적도 맛본 적도 없는 수많은 와인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이걸 시음해 볼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우와. 대전 와인 페스티벌의 자랑이죠.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출품된 세계 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아시아 최대의 시음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와인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까부터 꽤 한참 동안 이렇게 시음전을 떠나지 못하고 와인을 맛보고 계시는데 와인을 좀 아시나요?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먹어보니까 좀 제 취향을 알 것 같아요. 아, 어떤 와인들 좀 맛보셨어요? 일단 화이트 와인을 먹고 넘어왔는데 저는 레드 와인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와인을 또 한 자리에서 맛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이 페스티벌 와서 어떠세요? 제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그냥 왜냐면은 한 병 사서 먹는 거랑 여기서 여러 개 먹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저도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아 시음에 나섰는데요. 이것도 와인병이에요? 와, 신기하다. 요거는 뭔가 약간 신기하게 박하향이 나면서 뭔가 시원하게 싹 들어오는데 요건 독특한데요? 요것도 한번. 와, 이거는 와인이 아니라 확 기침 나는 맛. 이건 제 취향은 아니네요. 이거 독해. 이건 아니야. 이 와인도 아니고 저 와인도 아니고 제 취향을 저격할 와인을 찾으며 부지런히 시음해 봤습니다. 좋다. 살짝 좀 어색하세요. 왜냐면 이 글라스는, 이 잔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잡지 마시고 요 밑에 레그를 잡아주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아니 와인을 뭐 먹는 법에도 그렇게 다 따로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 와인이 아주 민감하게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이 민감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와인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전부터 와인을 이런 잔에다 만들어서 이 와인의 온도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와인을 드실 때 보니까 소주 드시듯이 우리가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인이 따라졌을 때 이 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 가져가서 향기를 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마지막에 입에서 느끼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그 스텝을 거쳐서 드시게 되면 좀 더 와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눈으로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그다음에 코로 향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맛을 이제 진짜 와인의 향기를 알 것 같아요. 사실 와인은 포도의 품종이나 생산지에 따라 맛도 향도 수천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주종 중 하나인데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는 와인병의 라벨을 읽는 방법과 기본 매너를 배울 수 있는 와인 클래스가 마련됐습니다. 또 와인 마니아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까지 열리면서 수준별로 골라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향들이 어떻게 변해요? 더 달콤하고 좀 비든 과일들로 변하는 것 같죠? 보면은 와인 클래스는 세계 최대 와인 교육기관의 시험관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포도의 재배 과정부터 또 향과 맛을 구분하는 시음 방법까지 와인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니까 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와인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시간이었어요. 이 와인에서는요, 약간 새콤한 이런 감귤이나 레몬향, 약간 사과향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일반 그런 포도주 느낌이랑은 좀 다른데요? 나나요? 어떤가요? 은은하게. 네? 예, 맞아요. 달라요, 달라. 특히나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지금 이런 와인 강의를 이렇게 널리 무료로 일반 분들에게 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인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구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와인을 또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다시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가가지고 또 더 심도 있는 강의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소믈리에를 가리는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서 한번 지켜볼까요? 와인하면 소믈리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남다른 미각과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와인 감별사들의 열띤 경연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믈리에를 선발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데요. 목표는 우선은 국내에서 선배님들이 해오신 거가 있지만 저도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제일 인정받는 소믈리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열리는 또 소믈리에에 대해서도 한국을 빛내는 소믈리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와인을 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믈리에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 오늘 와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와인 세계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와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얼마든지 와볼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가을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올가을 향기로운 와인의 매력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덕분에 저도 와인 마시는 방법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먼저 눈으로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그다음에 향으로, 코로 향을 느낀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도 한 번에 홀짝 마셨다가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맛과 향과 색깔을 다 느끼면서 먹으니까 정말 맛과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2019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는데요. 무려 5만 7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와서 대전의 와인 문화를 즐기고 갔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대전이 국내 최초 와인 생산지인 만큼 이곳에서 열린 페스티벌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부대 행사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16개국 133개 업체가 참여한 와인 전시회부터 또 35개국에서 출품한 4천여 종의 와인을 심사하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 행사까지 정말 국제적으로 인지도와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와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는데 물론 전문적인 행사도 많았지만 일반 관람객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서 더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 와인 초콜릿 만들기부터 또 와인 조격 체험, 그리고 전통주 체험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또 푸드트럭 페스티벌이나 야간 문화 공연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색다른 볼거리를 즐기고 갔다고 합니다. 네, 아마 함께하신 많은 분들이 또 소믈리에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와인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 와인 페스티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함께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네, 목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5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8월 29일 오늘 날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매년 8월 29일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이것의 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09년 국제연합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세포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내 중심 기관과도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토콘드리아, 2번 DNA, 3번 핵. 네, 이 용어들의 이름도 어렵고 좀 네.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를 보면 이 중심이면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포 내 중심기관, 가운데. 가운데 딱 있는 거. 네, 아주 강력하고 중심적인 것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자, 미토콘드리아, DNA, 핵.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핵입니다. 매년 8월 29일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핵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1991년 카자흐스탄의 핵실험소 폐쇄를 기념하기 위해 2009년에 국제연합이 제정한 날입니다. 네, 오늘이 이렇게 또 뜻깊은 날이었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 함께 다녀오셨잖아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와인을 관리하고 추천하는 직종으로 와인 캡틴 또는 와인 웨이터라고 불리는 이 직종은 무엇일까요? 1번 소믈리에, 2번 큐레이터, 3번 바텐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정답 맞추실 것 같은데요. 쉬우니까요. 저는 이 와인을 마실 때 네. 음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마디 더 들어갑니다. 네. 네, 어느 아. 동물이 속아내는 소리인데. 진짜 와인 네 하고 드세요. 네, 네. 진짜 그렇대요. 와인을 잘 몰라서. 독특하시네요. 자, 힌트 들으셨죠? 소믈리에와 큐레이터 그리고 바텐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는 중세 유럽에서 식품 보관을 담당하는 솜이라는 직책에서 유래했는데요. 고객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골라주고 식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네, 소믈리에는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포도주의 그리고 와인의 종류와 맛을 잘 알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와인의 특징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식도 아주 풍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잘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유아는 도대체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 도로교통법상 유아의 나이 기준은 만 5세 미만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만 5세 미만이면은 만 5세면 유아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되게 어리지 않아요? 유아 같은데. 저도 제 생각엔 유아의 기준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아이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자, 도로교통법상의 유아의 나이의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만 5세 미만일지,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법에 따르면 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요.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는 나이는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과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듣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울퉁불퉁 못생겨서 어물전망시는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망시는 이것이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주로 청으로 담가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몬, 2번 모과, 3번 유자. 네, 과일계의 꼴뚜기. 이 과일이 좀 생긴 것도 좀 저는 울퉁불퉁. 약간 못생겼죠? 약간 못생겼어요. 근데 이 과일이 물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너 되게 못생겼어 이러면. 뭐가? 그 내가 뭐가? 어디가? 내가 어디가? 내가 뭐가 그렇게 못생겼어? 지금 싸우시는 거 아시죠? 네, 싸운 거 아닙니다. 네. 힌트 자, 드리려고. 모과에게 모과 이렇게 하세요.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모과입니다. 모과나무의 열매인 모과는 나무에 달리는 참외 비슷한 열매라 해서 목과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산미가 강하고 단단하며 향기가 강한 열매로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요. 차를 만들거나 술을 담가 먹으면 좋습니다. 네, 모과는 모양은 조금 못생겼지만요. 워낙에 은은한 향이 풍기기 때문에 천연 방향 재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그만 자극에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촉즉발, 2번 견마지로, 3번 이실직고. 아, 뭔가 네. 아슬아슬한 상태. 아슬아슬한 상태. 야, 사자성어 문제가 두 가지 보기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바로 정답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분 1초가 막 급하니까 막 그렇죠. 네, 맞아요. 1초만 지나도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은 한 번 닿기만 해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한 상태를 이르는 사자성어인데요. 견마지로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고요. 이실직고는 사실 그대로 고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엔 퀴즈 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정답자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692번, 5411번, 250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문제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도심에 가면요, 교통시설이 여러 가지로 잘 마련이 돼 있지만 시골 마을에 방문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시 울주군에 가면요, 농촌형 교통 모델인 마실버스가 세 단장을 해서 또 선보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훈훈한 이야기가 가득한 마실버스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이게 들어와가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으노. 이런 날씨가 뜨거워도 하나도 안 무섭다. 아이고, 오늘도 안 늦었겠지. 아이고, 저 있네. 아이고,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아들, 딸이 있지만은 아들, 딸보다 더 좋아요. 나도 돈 많이 벌고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돈 많이 벌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 좋은 게 뭔겨?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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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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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그럼 다 탔으면 아이고라 울주군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실버스. 최근 이 마실버스의 노선과 배차가 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는데요.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울주 마실버스의 하루. 지금 그 현장 속으로 가보입시다.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깔린 삼동면의 출강마을. 이곳의 여름 풍경은 특히나 더 푸른 빛이 가득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데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그런데 새벽부터 분주하게 모이는 출강마을 어르신들. 아이고 할매요 어디 그래 가시는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지금 아직 6시가 금방 넘었는데 다 모이. 근데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장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반찬도 사고.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없으면 장에 못 가시는 거예요? 걸어 안 가나? 옛날엔 다 걸어갔다 이거. 걸어가셨어요? 예. 그 언양 장을? 야. 그럼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뭐 지금 몇 시간 걸리지 뭐. 와. 살로 열 때는 이고. 예. 올라로 가는 거로 니 사서 시 사서 먹는 거 없고 그래다 땡겼다. 돈이 어디 있나 오시에 그치 이래 세월이 일나 어디. 아 그럼 쌀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이제 오만 거 떼만 거 다 산다 이거. 아 그렇구나. 그때 대하면 지금은 부자지. 만개 팽코. 돈이 없어 다리지 뭐. 그러니까 뭐 그거 가서 이제 식사. 그때 하루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마실버스 등장이요. 띠띠빵빵. 등장부터 럭셔리한 울주 04번 마실버스. 와, 차 진짜 신형이네. 깨끗해요, 완전. 마실버스 넌 어떻게 생겼니?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한 마실버스. 새롭게 코스가 추가된 것은 물론 배차 수도 늘어나 마을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마실버스는 출강마을, 금곡마을, 고운마을을 지나는데요. 이전에는 교통이 열악했지만 지금은 울주군 곳곳을 다닙니다. 어머님 굉장히 예쁘게 꾸미셨네요. 예쁘기는 뭘 예뻐요. 처음에 시골 할머니가 뭐. 예,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시장에. 장에 뭐 하세요? 병원에. 아, 병원에. 어디가 불편하세요? 막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장날에 가실 때마다 진료도 받으시고? 예. 꿈이야. 여와 일로 카메라 나와요.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네요. 이 버스 다니 참 좋아요. 예. 우리는 억수 좋아요. 차도 없는 사람 할머니들이 차가 있나.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 이거 이어주는 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마실버스가 생기면서 특히 보은마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까지 먼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마을 회관 바로 앞에서 탑니다. 아하, 이거 줄이 너무 긴 거 아닌겨? 이 보온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짐을 한가득 다 들고 이 버스를 타시네요. 이야, 손에 지금 짐이 시장에 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사람 반 짐 반이네요. 사람 반 짐 반이야. 촬영 당일날 하필 승객들이 가장 많다는 언양 장날. 제작진도 발디딜 틈도 없네요. 우리가 이게 힘있게 힘도 없는 사람이 네. 이렇게 장에 대긴 다니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가.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동안에는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영상에 다 못 담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마실버스 사랑은 대단했는데요. 그리고 정겨운 마실버스인 만큼 기사님들의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불편합니까? 예, 오늘서 행님은 잘 있는겨? 마실버스 기사들은 해당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데요. 울주 04번 버스 기사님도 출강마을 토박이면서 마실버스를 20년 넘게 운전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아들 같죠. 이 마실버스는 뭐 이웃 다 어른이고 또 마실 사람도 이웃이기 때문에 기사하고 성격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웃이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예.
하루에 몇 번 그러면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을에? 왕복 5번 합니다. 왕복 5번. 예, 예.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탈 때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 들으시고 이렇게 예, 하니까 훨씬 더 정감 있으시겠네요. 예,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이 차가 예. 대중교통이 예.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 예. 하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모습 보면 나도 같이 좋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편한 마실 버스 덕분에 속전속결로 도착한 언양시장. 심지어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데요. 장사도 겁나게 잘 어머니는 돼버리네. 오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적 마늘을 다 내셨습니다. 예, 마늘 예. 그러니까 요거 남은 거는 그러면 예, 요거 파시면 되는데 어머님이 안 파시고 아, 이만큼 이거 사가 가세요. 예? 좀 사가 가세요. 옥수수 수염요? 사가세요 이거. 야 어머님 장사 잘하시는데 야 이 제가 팔아드려야 되겠다. 내가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거. 좀 데리고 다니면 팝시다. 예. 예. 옥수수 수염 5,000원. 말씀만 잘하면 4,500원. 선생님, 요 옥수수 수염 싸게 드릴게요. 깡깡 어머니 옥수수 수염 4,500원. 아버님, 어머니 그럼 4,000원 사가실래? 진짜? 결국 어머니 한 개도 못 4,000원 팔았습니다. 죄송해요. 오후가 되자 신나는 발걸음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타는 어르신들. 가는 길도 가볍고 오는 길도 가볍고 금상첨알세. 우리는 요차 여기 딱 버스가 있어요. 맞아요. 예. 딱 시간이 딱 맞아 내 자태는. 진짜 좋아요. 예? 좀 웬만 한 3년만 더 일찍 생기도 요차가 우리 수월지 좀. 어째 그만 얘를 미기노냐. 차가 없어가 얘를 못다 진짜. 아, 그 어머니한테 이 마을버스는 어떤 존재예요? 진짜 내 수족하면 더 좋아요. 다리가 아파 그러면 못 걸어요. 이거만 타면 뭐 냥도 오고 어디든지 댕기면 놀러도 가고. 푸른 빛을 가로지르는 마실버스. 매일마다 똑같은 코스를 운전하는 이부천 기사님은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뿌듯합니다. 아, 이 마을버스 때문에 말이죠. 어르신들 너무나 만족도가 높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운전하실 거예요? 아, 예. 저 마실버스 생겼으니까 우리 요 각 마실마다 어르신들 몸 좀 아프면 참지 말고 그전처럼 막 버스 이용해가지고 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원양장날 막 농수산물 좀 집에 남는 게 있으면 내다 파시고 생선도 좀 사다 드시고 그렇게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가 부족해 이동이 불편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울주군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는 마실버스.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실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몇 시간씩 걸어서 읍내에 있는 시장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실버스가 생긴 이후에는 빠르죠, 또 편리하죠. 어르신들의 이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는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실버스 기사님이 마을 토박이였잖아요. 네. 아주 친절하고 안전하게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모습 보니까 괜히 그냥 뭉클하기도 하고 푸근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고마운 발이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골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이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탄생한 건물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해요. 네, 수십 년간 방치됐던 곳이요. 문화공간으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하거든요. 옛것의 새로운 변신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래된 공간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다.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풍경을 버무려 새롭게 태어난 곳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완주 소양면의 산골짜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 빨간 등대입니다. 아니 저기 지금 산속에 등대가 있네요. 왜 저기 등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 건물과 현대 건물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약 2만 5천 평이 넘는 규모를 가진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수십 년간 방치됐던 폐 건물이 올해 5월 이렇게 새로이 재탄생된 겁니다.
밖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원래 이 공간은 종이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폐 공장으로 있다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환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문을 닫은 제지 공장. 버려진 시간 속 새로운 문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술관입니다. 작품을 선정할 때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가족 중심의 그런 문화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은솔 작가의 무의식의 드로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즘 그림은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임택을 한번 보시고 옆에 제목도 있고 안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걸 같이 매치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쉽게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배치돼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요. 밤하늘에 괴물이 날아오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작품은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우주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금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미술관에서 간단히 문화의 목을 축인 뒤 두 번째 공간으로 향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어린이 체험관이라서 성인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아, 어른은 안 돼요? 네, 어른은 안 돼요. 동아 아직 애기인데. 애기라고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빨간 김치 못 먹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른들은 입장 불가. 오직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뮤즈 월드는 과학 실험, 오락, 요리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학창 시절에 과학실 같이 생긴 이 공간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사이언스관이고요. 특별하게 코끼리 치약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코끼리 치약 실험은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을 분해시켜서 실린더에서 나오는 게 꼭 코끼리 치약 같이 생겼다 해서 코끼리 치약 또는 코끼리 똥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과산화수소에 아이오딘 칼륨을 섞어 물과 산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산소 기체를 생기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코끼리 치약 실험. 하나, 둘, 셋. 오, 올라온다. 오, 넘친다. 오, 보세요. 넘친다. 와, 얘가 훨씬 많이 나오네요, 얘보다. 야, 요즘에 어린애들은 그 휴대폰만 하는데 그거는 완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루 어린아이가 된 김에 더 많이 즐겨봐야겠죠? 2, 1, 출발! 서바이벌 체험에도 나서봅니다. 고무탄 총을 가지고 총싸움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직접 뛰고 놀고 손으로 만지는 사이 상상력 쑥쑥, 몸도 튼튼. 꿈도 키도 한 뼘 더 자라납니다. 동네에서 비비탄 가지고 총알 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정말 열동적이고 최고네요. 우리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최고다. 오래 멈춰있던 공간이 현재의 시간을 덧입어 재탄생한 곳을 찾기 위한 여정. 두 번째론 너른 평야가 인상 깊은 고장 군산 대하면을 찾았습니다. 공간 구석구석을 지탱하고 있는 과거의 풍경은 벌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요. 장소도 넓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향기도 나고 꽃향기가 너무 좋고요. 아주 그냥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장에서부터 창문 틀 그리고 소품 하나까지 고즈넉한 분위기 가득. 지금은 카페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100년 전엔 정미소였습니다.
조상들이 운영하던 정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유학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카페를 볼 수 있었어요. 옛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손을 봐서 하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인테리어를 다시 개조를 한 거예요. 선친의 어떤 흔적과 자제분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벼,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인 정미소. 이곳에 이리 오래된 정미소가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연관이 깊은데요. 풍요로웠기 때문에 빼앗겼던 땅 군산. 이 일대에서 생산된 많은 쌀들이 이곳을 거쳐 일제에 수탈됐던 겁니다. 제가 좀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제가 커피는 먹고 왔는데 배 좀 채울 만한 거 없을까요? 도우가 페스트리로 만든 그 위에 여러 가지 4가지 치즈를 올린 꽈트로 포르마제이라는 피자가 유명합니다. 바삭바삭한 페스트리 도우 위에 까망베르 치즈, 브리치즈, 보코치니 치즈, 크림 치즈 4가지 치즈를 올려주니 더욱 풍미 깊은 맛. 색다른 공간에서 먹는 색다른 별미입니다. 치즈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부드러운데 이 도우 부분은 페이스트리라서 바삭바삭해서 2가지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음식 맛과 더불어 바깥 풍경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정원처럼 꾸며놓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이 공간에 하루가 더해집니다. 저는 옛것 하면은 낡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것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기술력이 더해지는 것만큼 환상적인 조합은 없다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오랜 시간이 자아내는 고즈넉함과 색다른 시각이 만나 특별한 공간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오래된 공간을 재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완주의 산골짜기에 자리했던 종이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또 군산에서는 100년 전에 정미소였던 공간이 멋진 카페로 변신을 했네요. 네. 이 오래된 방치돼 있던 건물들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탄생시켰다는 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선친이 남긴 정미소에는 군산의 역사도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도 옛것을 보존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의 대전의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충남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전망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8도, 홍성 2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맛있는 가을 별미들 사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3336번님, 입맛 살리는 가을 별미로 더덕과 장어가 만난 보양식을 추천합니다. 입맛 없을 때 드시면 기운이 펄펄 쏟아나죠. 와. 여러분들도 가을의 별미 느껴보세요. 아니, 게다가 반찬도 엄청 많네요. 야, 저 한상 차림이면 진짜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네, 입맛 그냥 살아나는데요.
7658번님, 오늘 아침도 선선하고 정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찐 가을 새우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답니다. 저도 정말 새우 너무 좋아하는데 저 와. 프라이팬에 있는 새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소금 깔아놓고 굽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죠. 와, 진짜 침고입니다. 8144번님, 어제 저녁에 남편이 꽃게를 사왔어요. 오랜만에 꽃게찜이랑 꽃게 라면에서 우리 가족 모두 배불리 먹었네요. 꽃게 라면까지. 저렇게 비싼 맛있는 라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1675번님,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조개구이가 제맛이죠. 쫄깃쫄깃하면서도 입에서 살살 녹는 조개구이,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조개를 보니까요. 진짜 이제 가을이 다가왔구나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0795번님, 저는 가을하면 고구마 마탕이 생각이 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또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을 말려서 먹기도 한답니다. 고구마 마탕도 맛있고요. 저는 감도 진짜 좋아요. 저는 겨울이 또 되면 곶감도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0587번님, 이맘때 먹는 고구마 순 볶음과 김치는 정말 별미죠. 아삭한 식감이 자꾸만 손이 가네요. 한꺼번에 많이 담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는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고구마 순볶음 빠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밑반찬으로. 맛있어요. 맛있죠.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3675번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바다로 놀러 가기 더 좋죠. 여름 내내 지쳤던 심신을 보신하러 아들하고 서해안으로 가서 바람 쐬고 싱싱한 회도 맛보고 왔답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회까지 먹고. 네, 모자지간에 참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6990번님, 가을에 우리 집 식탁엔 연근 장아찌가 빠지지 않습니다. 연근의 상큼한 향과 아삭아삭 씹히는 맛, 밥도둑이 따로 없죠. 네, 아삭아삭 저 식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연근은. 네,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4276번님, 저에게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뼈다귀 해장국이 가을 별미입니다. 온 가족이 다 좋아해서 올 가을에도 주말마다 먹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뼈다귀 해장국집은 거의 24시간 문 열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저도 사시사철 자주 갑니다. 네. 4872번님, 우리 집은 새우랑 대게로 가을을 시작했습니다. 바삭바삭한 연근전과 쫀득한 새우전은 보너스랍니다. 사진만 봤는데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 아침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짐하게요. 3177번님, 가을하면 역시 친정엄마의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 최고죠. 요즘 몸이 아파서 엄마의 정성을 매일 먹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정성 덕에 더 건강해지시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는 선물 받으실 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제5회 대전음악제 뉴 앙상블 공연은요. 8월 31일 오후 3시부터 대전 시립박물관 특설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제8회 월화수목 대전 달빛 걷기 대회는 9월 7일 오후 5시부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대전 시립무용단 2019 기획공연 감독전은 9월 10일 오후 7시 반부터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청양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는 청양 고추고기자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양군 청양읍 백세 건강공원에서 이어지고요. 2019 의좋은 형제축제가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예산 의좋은 형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소설 상록수의 저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우리 가고 공연이 31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2019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약 3개월 동안 자연미술전과 상설 전시, 기획 전시가 함께하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네,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요, 불면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새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시다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 이러한 증상을 통칭해서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불면증을 방치할 경우에는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동반하거나 2차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